자식 사랑이 독이 될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20년 넘게 시니어 심리와 노후 관계를 연구하고 강의해온 박미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확인하신 적 있으세요? 혹시 자녀한테서 문자나 카톡이 왔나 싶어서 자기도 모르게 손이 먼저 가는 그 아침 말입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연락이 없으면 괜히 밥맛이 없어지고요. 저녁이 되어서야 짧은 문자 하나 오면 그제야 마음이 좀 놓이고요. 그게 하루의 전부가 된 분들이 요즘 70대 부부 사이에서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으니까 자식이 잘 지내는지 궁금한 건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갉아먹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 연락 하나에 하루 기분이 결정되고 자녀 걱정이 내 걱정이 되고 자녀를 기다리느라 내 하루가 멈춰버린다면요. 그게 바로 지금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빠져 있는 가장 무서운 습관입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를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는 독이었던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면 핸드폰을 내려놓고 오로지 나 자신의 하루를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도 오히려 더 가까워집니다. 아직도 자녀 연락을 기다리느라 하루를 보내고 있는 소중한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보내주세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지금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먼저 확인해 보시겠어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2세 이순자 씨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이순자 씨는 아침 6시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서 카톡 알림을 확인하는 겁니다. 딸한테서 온 게 있나? 아들한테서 온 게 있나? 혹시 밤새 뭔가 왔나 싶어서요. 아무것도 없으면 핸드폰을 내려놓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도 없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전에 TV를 보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자꾸 핸드폰에 눈이 갑니다. 혹시 진동이 울렸나 싶어서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합니다. 점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질 않습니다. 바쁜가 보다 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서운해지고 그 서운함이 하루 내내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저녁 무렵 딸한테서 짧은 카톡 하나가 옵니다. 엄마, 잘 지내지? 딱 이 한 줄인데 이순자 씨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밥도 더 맛있고 남편한테도 더 다정해지고 저녁 시간이 갑자기 따뜻해집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신가요? 이순자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만나는 70대 어르신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똑같은 방식에 반복적으로 살고 계십니다. 자녀 연락이 오면 하루가 환해지고 연락이 없으면 하루가 무거워지는 그 반복적인 행동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짚어드려야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자녀를 사랑하는 건데 연락이 오면 기쁜 건데 뭐가 문제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가 연락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내 하루의 기분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 행복의 리모컨을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자녀 손에 넘겨버린 겁니다. 리모컨을 남이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채널을 바꿀 때마다 내 기분도 같이 바뀝니다. 연락을 주면 기쁘고 바빠서 못하면 서운하고
짧게 답장하면 섭섭하고요. 그러다 보면 하루하루가 자녀의 행동에 따라 놀이기구처럼 오르내리게 됩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일이 매일매일 반복된다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소진시키는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이런 습관이 생기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사실 이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70대가 되면 삶의 구조가 크게 바뀝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아침마다 나갈 곳이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고, 내가 필요한 곳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는 또 달랐습니다. 밥은 먹었나? 학교는 잘 갔나? 숙제는 했나? 아픈 데는 없나? 온 신경이 자녀한테 가 있었고, 그게 하루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이 멈춥니다. 직장도 없어지고, 자녀도 독립하고,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이 처음에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조용함이 공허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채워야 하나? 이런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 순간 자연스럽게 시선이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녀입니다. 평생 내 삶의 중심이었던 자녀한테 다시 마음이 쏠리는 겁니다. 자녀가 잘 지내는지, 바쁜 건 아닌지, 밥은 잘 먹는지, 걱정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연락이 오면 반갑고, 안 오면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태가 아무런 변화 없이 계속될 때 생깁니다. 삶의 빈자리를 자녀 연락으로만 채우려 할 때 그 빈자리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자녀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도 직장이 있고, 자녀의 가정이 있고, 자녀의 고민이 있습니다. 매일 연락을 드리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날들이 있습니다. 그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바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연락만을 기다리는 삶은 기다릴수록 더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곳에 계속 기대고 있으면 결국 나만 지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습관이 계속될 때 자녀와의 관계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자녀를 탓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마음과 자녀의 현실 사이에 어떤 간극이 생기는지 그걸 솔직하게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자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잠깐 쉬려는데 핸드폰에 부모님 문자가 와 있습니다. 오늘 왜 연락이 없니? 이 문자를 받는 자녀의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보낸 문자라는 걸 압니다. 사랑해서 보낸 문자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지친 몸으로 이 문자를 받으면 따뜻함보다 무거움이 먼저 옵니다. 또 연락을 못 드렸구나. 죄송하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자녀 마음속에 조금씩 부담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야 한다는 게 기쁜 일이 아니라 숙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화를 안 드리면 죄책감이 생기고, 드리면 또 언제 드려야 하나 걱정이 되고요. 결국 자녀가 연락을 더 줄이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무거움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역설입니다. 더 자주 연락받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오히려 연락이 더 뜸해지는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이 독이 되는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의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손주 문제까지 모두 내 고민으로 끌어안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회사에서 힘들다고 하면 밤새 잠을 못 주무시고, 손주가 아프다고 하면 내가 더 아픈 것 같고, 자녀 부부가 싸웠다는 소리를 들으면 며칠씩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계시죠.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지 저는 잘 압니다.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힘든 이야기를 꺼냈다가 부모님이 더 걱정하시는 걸 보면 다음부터는 힘든 이야기를 못 꺼내게 됩니다. 괜히 말씀드렸다가 부모님 속만 썩이는 것 같아서요. 그러다 보면 자녀가 점점 속 이야기를 안 하게 됩니다. 더 가까워지려 했는데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겁니다. 결국 사랑이 너무 크면 그 사랑의 무게가 관계를 짓누르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에게 삶 전체를 거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지금부터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신의 삶을 멈추는 것, 이게 왜 가장 위험한지에 대해서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구들과 만나서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었는데 어느 날부터 발걸음이 뜸해집니다. 자녀가 올 수도 있으니까 집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등록해뒀던 문화센터 강좌도 한 번, 두 번 빠지다가 결국 그만두게 됩니다. 굳이 나가야 하나 싶기도 하고 몸이 좀 안 좋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가 생깁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일도 점점 줄어듭니다. 어디 여행을 가볼까, 뭔가 새로 배워볼까 하는 생각들이 예전만큼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의 구조가 점점 단순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확인하고 밥 먹고 TV 보고 또 핸드폰 확인하고 자녀 연락 기다리다가 하루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외로움이 점점 더 커집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가 바쁠수록 외로움은 더 커진다는 겁니다. 자녀가 자주 연락해 줄 때는 그나마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도 바쁜 시기가 있고 연락이 뜸해지는 때가 옵니다. 바로 그 순간 삶의 중심을 자녀한테만 두고 있던 분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채워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부모님이 혼자서도 잘 지내신다는 걸 알면 자녀는 마음 편히 자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 자녀는 자기 삶을 살면서도 늘 마음 한쪽이 무겁습니다. 결국 부모님이 자신의 삶을 멈추는 것은 자녀에게도 짐이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은 부모님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내 삶을 즐겁고 풍요롭게 살수록 자녀도 더 가볍고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할수록 자녀도 행복해집니다. 자신의 삶을 멈추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도 무너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자신의 일상을 지키는 것, 말은 쉬운데 막상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시니어 분들을 만나오면서 노후를 정말 행복하게 보내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분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나만의 생활 방식과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침마다 동네를 한 바퀴 걷는다든지, 매주 화요일은 친구와 점심을 먹는다든지, 오후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본다든지, 이런 작은 것들입니다. 하루 안에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으면 자녀 연락이 없어도 하루가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하루를 채우고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나만의 생활 방식이 없으시다면 오늘 딱 한 가지만 만들어 보세요. 내일 아침 10분 걷기도 좋고 좋아하는 책 한 쪽을 읽기도 좋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자녀에게 기대지 않는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게 자녀를 멀리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한테 연락할 때 걱정이나 서운함보다 밝고 가벼운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산책하다가 예쁜 꽃이 피었더라. 오늘 점심에 맛있는 거 해먹었다. 이런 이야기들이요. 그러면 자녀도 부모님 전화가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 목소리가 듣고 싶어집니다. 부담 없이 전화 드릴 수 있으니까요. 기대지 않는 관계가 오히려 더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스스로 살아가는 하루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건 두 번째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자녀한테 연락이 안 와도 오늘 하루가 충분히 의미 있었다고 느끼는 겁니다.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 오늘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고, 오늘 재미있는 놀이를 봤고, 그게 쌓여서 하루가 됩니다. 자녀의 연락이 오면 더 기쁜 하루가 되는 거고, 안 와도 오늘 하루는 충분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노후의 행복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둘 다 해야 합니다. 내 삶이 풍요로워야 자녀한테도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기다리는 삶보다 스스로 살아가는 삶이 결국 자녀와의 관계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자녀 연락 하나에 하루 기분이 결정되는 것은 내 행복의 리모컨을 남 손에 넘긴 겁니다. 두 번째, 이런 습관이 생기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삶의 구조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입니다. 세 번째, 하지만 이 습관이 계속되면 자녀와의 관계에 균열이 생깁니다. 더 가까워지려 했는데 오히려 더 멀어지는 역설이 생깁니다. 네 번째, 자신의 삶을 멈추는 것은 나도 무너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무너지는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자신의 일상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노후의 행복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딱 한 가지만 해보시겠어요? 오늘 저녁 핸드폰을 잠깐 내려놓고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나는 오늘 나를 위해 뭘 했나?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다.
오랜만에 친구한테 먼저 전화를 했다. 그게 전부여도 충분합니다. 자녀의 연락을 기다리는 하루보다 내가 나를 챙기는 하루가 쌓일 때 노후는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노후의 행복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에 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댓글을 읽겠습니다. 앞으로 마음이 따뜻한 노후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